구글이 도구 AI가 아니라 일을 끝내는 AI.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핵심 근거는 지메일, 문서. 일정 같은 사무 데이터가 모이는 곳을 구글이 이미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감은 빠르게 지갑으로 옵니다. 회사가 사람을 더 뽑는 대신 소프트웨어 구독을 늘리면 월급의 협상력과 생활비의 압박이 동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당신의 사무직 업무. AI 에이전트가 대신하게 될까요? 입니다. 한 가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성형 AI는 초안, 요약, 검색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목표를 주면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스스로 이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업무에서 메일 하나 처리하려고 몇 개의 탭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구글이 I/O 2025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AI를 업무 실행 레이어로 올리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구글의 강점은 모델 성능만이 아닙니다. 검색, 지메일, 독스, 시트, 캘린더처럼 일이 기록되는 공간이 한 회사 안에 묶여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답변을 잘하는 AI보다 상태를 바꾸는 AI가 더 무섭습니다. 메일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충돌을 확인하고 문서를 만들고 공유 권한을 설정하고 후속 알림까지 한 번에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하던 사무 프로세스 자체가 다시 설계되면 내 자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까요? 사무직은 문서를 만드는 직군이 아닙니다. 사실상 업무 흐름을 처리하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가장 먼저 백오피스부터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준비를 보겠습니다. 관련 메일과 파일을 모읍니다. 요약합니다. 아젠다를 만들고 질문 리스트를 뽑습니다. 회의록 템플릿까지 세팅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숙련도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체크리스트를 실행하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숫자로 바꾸면 더 직관적입니다. 회의 하나가 60분이면 준비가 30분, 후속 정리가 30분인 팀이 많습니다. 에이전트가 준비와 정리를 절반만 줄여도 체감은 회의가 줄었다가 아니라 일이 밀리지 않는다로 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남으면 회사는 사람을 늘릴까요? 아니면 목표치를 올릴까요? 보고와 기획은 더 직접적입니다. 여러 파일에서 숫자와 근거를 끌어옵니다. 표를 만들고 문서를 씁니다. 마지막에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 톤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이 밤에 붙잡는 구간입니다. 에이전트가 압박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초안이 아니라 마무리의 속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료를 사와서 손질만 해줘도 요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읽고 레시피를 고르고 조리 순서를 실행하는 주방 로봇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요리하는 사람의 가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운영과 관리 쪽은 자동화 ROI가 특히 높습니다. 인보이스 처리, 정산, HR 요청, 고객 응대처럼 규칙 플러스 반복 플러스 승인이 섞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가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발주, 재고, 프로모션까지 시스템에 맞춰 움직이듯이 회사의 운영 업무도 이미 SOP, 즉 표준 절차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이전트가 힘을 내는 곳이 툴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정확히 건드리는 게 자동화의 본체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반복되는 업무에서 진짜로 판단이 필요한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느끼십니까? 여기서 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직 자동화가 가능한 이유는 언어 모델이 똑똑해져서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업무가 이미 표준화된 데이터, 툴, 권한 구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의 대부분은 컴퓨터 화면에서 벌어집니다. 텍스트, 표, 메일, 일정, 티켓, CRM 같은 것들입니다. 즉 AI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기록됩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올리려고 업무를 쪼갰습니다.
템플릿을 만들고 승인 단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처리가 잘 정의된 영역이 많습니다. 이때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표준화된 업무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 위에 에이전트가 붙습니다. 실행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내 일상에서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담는 저녁 재료가 바뀝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마트 대신 편의점을 가게 되니까요. 질문입니다. 자동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생활 리듬은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촘촘해질까요? 에이전트 AI는 개인용 비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디지털 인력 레이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개인입니다. 내 메일과 문서, 일정을 정리해주는 나의 업무 보조입니다. 2단계는 팀입니다. 팀의 규칙을 학습해서 정해진 프로세스를 대신 돌립니다. 예를 들어 요청 접수, 분류, 초안 작성, 검토 요청 같은 흐름입니다. 3단계는 조직입니다. 에이전트가 여러 팀을 연결하면서 조정 비용을 줄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더 뽑아 병목을 풀던 곳을 소프트웨어로 푸는 방향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쟁 상대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순간 평가는 얼마나 열심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흐름을 완성했는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내 포트폴리오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무직 인건비의 일부가 소프트웨어 구도,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비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회사의 비용 항목이 바뀝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사용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생산성 프리미엄이 AI 도입을 잘하는 기업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입을 못하면 같은 월급을 주고도 결과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물가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생활비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 사라진다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다만 역할의 형태가 바뀌고 가치가 이동하면서 어떤 일은 줄고 어떤 일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줄어들 가능성이 큰 일부터 보겠습니다. 반복적인 문서 생성, 단순 리서치 취합, 정형 보고, 규칙 기반 처리처럼 컨텍스트가 얕고 결과가 표준화된 작업입니다. 반대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큰 일은 목표 정의입니다. 우선 순위 조정입니다. 리스크 판단입니다.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고객과 시장 맥락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책임과 판단이 붙는 작업입니다.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보입니다. 같은 팀에서도 보고서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보고서 1개로 결정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10개를 더 쉽게 만들면 1개로 결정을 만드는 사람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팀에서 결정의 책임을 얼마나 쥐고 계십니까? 그럼 개인 생존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AI 사용법이 아닙니다. 내 업무를 에이전트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재정의하는 데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일을 입력, 판단, 출력, 검증으로 쪼개야 합니다. 어디까지를 AI에게 넘길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도메인 지식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정권, 승인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동시에 AI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는 기준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빨라집니다. 사고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차원에서는 누가 무엇을 검토하고 승인하는가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내 업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이고 그 실수를 막는 체크는 지금 사람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제도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에이전트 AI는 업무의 단위를 바꿀 수 있고 단위가 바뀌면 기업의 채용과 투자 그리고 개인의 커리어, 전략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냉장고의 재료가 같아도 요리 방식이 바뀌면 식탁이 바뀌듯이 같은 문서와 메일이 있어도 처리 방식이 바뀌면 회사에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 월급과 생활비에 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중국 자율주행을 켰다.
AI가 없애는 일과 만드는 일을 다루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운전 보조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 규제, 보험, 차량 판매 모델까지 연결되는 산업 재편 이슈입니다. 같은 AI라도 사무직 자동화는 백오피스 비용 구조를, 자율주행은 제조와 서비스, 플랫폼의 돈의 흐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켜지는 순간 테슬라의 돈은 차량 판매에서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할까요?